인권 상실 이제 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그 나머지 친척들의 순위를 좀 매깁니다. 예를 들면 여기서는 지금 이혼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살아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1차적으로는 어머니 모친에게 가겠죠. 그러나 문제는 이 아이가 2년 동안 학대당하는 기간 동안에 어머니가 사실은 아이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의 학대 사실을 몰랐고 체포감금된 사실을 몰랐던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다면 그 어머니도 과연 이 아이를 제대로 친권을 주었을 때 잘 키울 수 있을지 좀 의문이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그 순서에 맞춰가지고 아마 하게 되겠죠. 네, 참 여러 가지 법적으로도 복잡한 회복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지금 아이가 건강은 조금씩 회복이 되어 간다고 하는데 이제 마음의 상처, 정말 저희가 2cm 마음의 집에 갇혀 있다라는 표현도 썼었는데요. 그 마음의 상처가 가장 걱정이거든요.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근거들이 있나요? 그렇죠. 현행 법상으로는 이제 아이에 대한 임시 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, 그러면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비를 지원을 해서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 맡겨서 아이를 위탁해서 좀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있습니다.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그 기관이 예산 문제로 사실은 상당히 재정적으로 곤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인력도 많이 부족한 편이라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과연 이 아이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효율적으로 보호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또 치료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사실은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죠. 참 아이가 혼자서 얼마나 많이 외로웠을까 싶습니다. 지금 최소한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학대 기간이 2년인데요. 그렇죠. 이동안 좀 아이가 장기 결석이 이루어졌었고 이 과정에서 이웃이나 학교 교사가 조금 신고를 미리 했더라면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. 좀 어떻게 보세요? 예, 우리나라도 이제 당연히 신고해야 되는 그런 그 사람들로서 한 22개 기관에서 24개 기관으로 확대를 해놨습니다. 그러나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3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거든요.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신고해야 되는 사람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년까지 사실은 그 형벌을 가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$10,000 정도까지 그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. 2번 이상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범죄로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 예에 비춰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너무 아이들에 대한 신고 의무가 많이 미흡하다라고 보여집니다. 관련한 그 통계가 있는데요. 한번 보시죠.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발견한 지금 그 수치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를 보니까 호주 같은 경우에는 17.6%, 방금 전에 말씀하신 미국의 경우 9.1%인데 우리나라는 1.1%. 정말 그러니까 100명의 아이가 학대를 당했을 때 주변에서 이 아동을 발견해서 신고한 게 겨우 한 건에 불과하다는 말이죠. 그렇죠.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 취약 전 아동이 혼자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열쇠를 따고 들어가는 경우에는 무조건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이를 혼자 방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일을 나가야 되고 그냥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아이를 어디 맡길 수 없을 때 그냥 아이들끼리 놀아라라고 하거나 그냥 문을 잠가 놓고 나가거나 이런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죠. 그래서 뭐 불이 나서 아이가 죽기도 하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아이들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시각 차이가 좀 커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실제로 이렇게 아동 학대가 발생을 했을 때 그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이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의 경우를 보면은 가해자가 친부모인 경우가 많았거든요. 실제로도 지금 81.8%의 비율로 부모가 가해를 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. 왜 이렇게 부모가 당연히 아이를 예뻐할 것 같은데 부모가 많은 이유가 뭔가요? 일단 아이를 1차적으로 양육하는 그 존재 자체가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부모하고 아이 간의 그 관계가 그 형성이 되고 같이 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좀 더 이렇게 학대 상태에 몰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수 있고요. 우리가 사실은 이제 아이를 학대한다 그러면 계모, 뭐 콩쥐팥쥐라든가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계모가 학대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물론 계모들도 학대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사실은 친부모님의 학대가 더 훨씬 많다고 하더군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들에 대한 인권이나 혹은 본인이 이제 살기가 팍팍하고 힘들기 때문에 화풀이를 아이들한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관념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 부모가 그런 식으로 학대하더라도 외부에서 그것을 발견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고해서 조치를 취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박양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치료가 끝나면 친어머니를 찾을 때까지 또는 새로운 위탁 가정을 찾을 때까지 이제 잠깐 동안 일정 기관에 좀 맡겨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피해 아동의 쉼터가 턱없이 부족하다고요?
예, 뭐 아시다시피 내년에도 예산이 사실 많이 삭감되어 있다라고 하더군요. 그래서 네.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이 복지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예. 특히 아이들을 돌보는 그 전문가라던가 아이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그 기관, 그 시설 자체의 수가 매우 열악하고 적습니다. 네.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이런 네. 생각이 듭니다.